한국에서는 내 나이 또래들이 다들 자기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던 독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총생산 0.3% 감소를 기록하며 독일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최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IT 업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를린 공대를 졸업하고 독일의 여러 IT 기업에서 거절당했던 한 청년이 한국의 스타트업에 취직한 뒤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수많은 독일 청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독일의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베를린에서 서울 성수동으로 건너와 스타트업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안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성수동의 IT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베를린 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코딩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전통적인 독일 기업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스타트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을 걱정하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당시 베를린은 유럽의 IT 허브를 꿈꾸며 성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보수적인 기업 문화와 느린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고요. 한국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글로벌 해커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우연히 한국인 개발자 팀과 한 조가 됐죠. 그때 처음 접한 한국 개발자들의 일하는 방식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가 가능하다고요? 제가 며칠을 고민하던 문제를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냈어요. 게다가 모든 팀원이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독일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분위기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그 후로 한국의 IT 기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살펴보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에서 한국 개발자들과 교류하면서 점점 더 큰 매력을 느꼈죠.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베를린 공대를 졸업하고 1년 동안 2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 메일뿐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독일의 GDP가 0.3% 감소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미래가 더욱 불안해졌죠. 지원자님의 경력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서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공고를 보다가 한 한국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어요. 외국인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었죠. 망설였지만 해커톤에서 만났던 한국 개발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열정적인 분위기라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지원서를 보냈고 놀랍게도 다음 날 바로 회신이 왔어요. 면접도 신선했죠. 독일 기업들의 형식적이고 긴 면접과는 달리 실질적인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면접관은 제 코딩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신입치고는 코드가 꽤 깔끔하네요 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독일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일주일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연봉은 5천만 원. 독일에서 받았을 예상 연봉과 비슷했지만 세금이 훨씬 적다는 게 놀라웠죠. 더군다나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과 주거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하니? 라며 만류하셨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젊었을 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도전을 해보겠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거란 직감이 들었답니다. 한국행을 결심했던 당시의 독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유럽의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경험한 현실은 전혀 달랐답니다. 제 친구 마르쿠스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민행공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정규직 자리를 구하지 못했죠. 결국 6개월짜리 단기 프로젝트만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느 날 마르쿠스가 보낸 메시지가 아직도 선명해요.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배들 말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IT 업계가 활기가 넘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죠.
충격적이었던 건 세금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가장 좋은 조건의 오퍼는 연봉 5만 유로였는데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고 눈을 의심했죠.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장성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6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물가는 더 큰 문제였어요. 베를린 시내에서 원룸 하나 구하는데 월세가 1,000유로는 기본이었죠. 교통비, 식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월 2,000유로는 써야 했어요. 결국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답니다. 취업준비생 모임에서는 매일같이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한 달 전에 지원한 회사에서 아직도 연락이 없네. 또 경력직만 뽑는데 독일 기업들의 느린 채용 프로세스도 큰 문제였어요. 서류 심사에만 한 달, 면접 일정 잡는데 2달, 한 회사 지원했다가 거절당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이후에 경제성장률 전망이 0.9%로 하향 조정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져만 갔어요. 개발자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암울했어요. 스타트업들은 투자받기가 어려워져서 채용을 동결했고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IT 인력을 줄이고 있었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답니다.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엄격한 위계질서, 복잡한 결제 과정,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전화, 야근 수당은 없고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IT 기업들이 보여준 파격적인 대우와 빠른 의사결정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수평적인 조직 문화, 합리적인 보상. 제가 꿈꾸던 개발자의 삶이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죠.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맘먹었죠.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해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보였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해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는 성수동의 원룸이었어요. 독일에서 제가 살던 집의 절반 크기였지만 월세는 3분의 1 수준이었죠. 게다가 보증금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줬어요. 짐을 풀면서 계속 혼잣말이 나왔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첫 출근 날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성수동의 한 카페 건물을 개조한 공유 오피스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제가 꿈꾸던 스타트업 분위기 그대로였거든요. 자유로운 복장, 수평적인 호칭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생기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팀장님의 첫 인사가 지금도 귀에 선명해요. 안나님, 여기는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편하게 부른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기서는 직급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긴장해야 했으니까요. 업무 환경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최신 맥북 프로와 듀얼 모니터는 기본으로 지급됐고 원하는 개발 도구는 무엇이든 지원받을 수 있었죠. 독일에서는 회사 노트북 한 대 받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5천만 원의 연봉에서 실수령액이 거의 90%에 달했거든요. 게다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되어서 독일에서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답니다. 출퇴근길의 일상도 매일이 새로웠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카페들, 언제든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음식, 모든 게 신기했죠. 특히 성수동은 젊은 스타트업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매일 새로운 맛집과 카페가 생겨났어요. 퇴근 후에 동료들과 탐방한 성수동의 골목골목은 늘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답니다. 공장을 개조한 분위기 있는 카페,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실, 트렌디한 편집숍들, 이런 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치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데모 데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각자 개발한 기능을 시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주었고 동료들도 늘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덕분에 6개월 만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매일 아침 성수역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에서 느꼈어요. 이렇게 매일이 새롭고 설레는 게 얼마만인지. 길가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고 골목길에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걸었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갈 무렵 베를린에 있는 친구 줄리아와 영상통화를 했던 날이 기억나요. 그녀의 하루 일과를 듣고 깜짝 놀랐었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업무 효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모든 결정 과정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답니다. 안나, 너 정말 운이 좋았어.
여기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 줄리아의 말대로 독일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어요.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했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랐죠. 반면 제 한국에서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었답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러 갔는데 1시간에 10,000원이면 충분했죠. 독일에서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최소 40유로는 내야 했는데 말이에요. KTX를 타고 부산이나 강릉으로 여행을 간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독일의 IC와 비교하면 가격은 반도 안 되는데 속도는 오히려 더 빨랐죠. 게다가 기차역에서 내리면 바로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답니다. 식사 문화의 차이도 컸어요. 독일에서는 외식 한번 하려면 최소 20유로는 예상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10,000원이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죠. 회사 근처 백반집의 제육볶음 정식은 8,000원인데 독일에서 먹던 샌드위치보다 훨씬 맛있고 양도 많았어요. 특히 안전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독일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거든요. 밤 11시에 혼자 산책을 다녀온 날 문득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답니다. 회사에서의 성장도 눈에 띄게 빨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빠른 업무 속도가 이제는 오히려 장점으로 느껴졌죠.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고 결정도 빨리 이루어지니까 개발자로서의 성장이 훨씬 빨랐답니다. 입사 2년 차에 받은 20% 연봉 인상은 정말 기뻤어요. 세금도 적게 내다 보니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상당했죠.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초봉에서 크게 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생활이 늘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제가 얻은 많은 것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이었답니다. 어느 날 SNS에 올린 성수동 카페 거리 사진과 회사팀 워크샵 사진에 독일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천국 같다. 그때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죠. 천국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독일보다는 확실히 더 살기 좋은 곳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입사 1년이 되던 날 우리 회사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거였죠. 투자 소식을 들었을 때 팀 전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회사가 이 기쁨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려 했다는 거였어요.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했고 특별 보너스도 지급했답니다. 팀장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안나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기뻤어요. 독일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숨겨진 차별을 경험했었는데 여기서는 제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그즈음 독일 IT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강연에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정말 개발자들의 천국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죠. 천국까진 아니지만 기회의 땅은 확실해요. 열정과 실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제 경험담을 듣고 실제로 한국 취업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늘어났어요. 한 달 전에만 해도 3명의 독일 개발자가 제 소개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개발 관련 회의도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문서 작성도 가능해졌죠. 회사에서 지원해준 한국어 교육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답니다. 물론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있었어요. 빠른 의사결정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생겼죠.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제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거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꿈을 이뤄가는 글로벌 개발자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장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이제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더 큰 꿈을 꾸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독일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시간이죠. 그때는 출근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지하철로 15분이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놀랍도록 효율적이었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카페는 제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커피 한 잔에 5유로는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4,500원이면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즐길 수 있었죠. 게다가 한국의 카페들은 정말 예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었어요. 15분 동안 각자의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인데 이 덕분에 팀원들과의 소통이 정말 원활했죠.
독일에서는 하루 종일 회의만 하다가 정작 결정은 다음 주에 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동료들의 도움 요청도 자연스러웠어요. 안나, 이 부분 한번 봐줄 수 있어? 독일에서는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문화라서 정말 편했답니다.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회사 근처에만 해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메뉴의 맛집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회사가 점심 식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죠. 매일 점심 메뉴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오늘은 쌀국수 어때? 김치찌개가 좋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매일 같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퇴근 후의 삶은 더욱 달라졌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거나 동료들과 맥주 한잔을 하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죠. 특히 한강공원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주말에는 더 다양한 활동을 즐겼답니다. 근처 카페에서 코딩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가기도 했어요. 가끔은 KTX를 타고 부산이나 강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죠. 독일에서는 주말이면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도 감동이었어요. 안나, 이번 주말에 남산 둘레길 걸으러 갈래? 단풍이 예쁘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대해주는 게 참 좋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밤늦게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는 밤 11시에 홍대에서 공연을 보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런 생활을 SNS에 올리면 독일 친구들이 부러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꿈의 나라가 된 것 같았죠. 실제로 몇몇 친구들은 진지하게 한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유럽 지사 설립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저를 지명한 거였죠. 제가 가진 양쪽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자산이 되었던 거예요. 독일에서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이제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에서 찾은 기회의 힘이 아닐까요? 유럽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어요. 팀장님께서 제안하셨을 때는 사실 많이 긴장됐었죠. 안나 씨, 독일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유럽 시장 진출의 선봉장이 되어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2년 전 베를린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프로젝트 팀을 꾸리던 날이었어요. 저희 팀은 한국인 개발자 3명과 유럽에서 새로 영입한 개발자 2명으로 구성됐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매주 베를린의 IT 기업들과 화상 미팅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그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독일 기업들도 점차 한국식 업무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개발 문화가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게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베를린에도 자주 출장을 가게 됐어요.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고향을 바라보게 됐죠.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인 업무 방식과 빠른 실행력을 어떻게 하면 독일의 장점과 잘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제가 이제 양쪽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개발자들에게는 독일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고 독일 파트너들에게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죠. 어느 날은 베를린 파트너사와의 미팅 후에 옛 직장이었던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2년 전 그곳에서 이력서를 쓰며 고민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거라는 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희 회사의 베를린 지사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더 많은 유럽의 젊은 개발자들이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팀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된 것 같았어요. 더 큰 꿈을 꾸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꿈을 유럽으로도 전파하게 된 거죠. 며칠 전 베를린 지사 설립 관련 회의를 마치고 독일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늘 똑같았죠.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제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월급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세금 부담이 그 절반도 안 된다고요.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해?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월급의 30%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주거비용의 차이도 실감났어요. 베를린에서 원룸 월세가 1,000유로였는데
지금 성수동에서 사는 원룸은 그것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관리비도 훨씬 저렴했고요. 밥값은 비싸지 않아?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독일에 비해 한국이 같은 가격으로 훨씬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대답했죠. 직장 문화의 차이도 설명했어요. 독일 기업들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문화와 달리 한국의 스타트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어. 이건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부분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수많은 회의와 결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여기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안전과 편의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이 특히 놀라워했어요. 여성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과 식당들, 빠른 배달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이 일상인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최근에 화상통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친구 한 명이 실제로 한국 취업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다음 달이면 그 친구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였죠.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죠. IT 업계의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글로벌 시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독일의 전통적인 기업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역동적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독일 친구들은 대부분 놀라워했어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들만 알고 있지.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저는 베를린 지사 설립을 통해 더 많은 독일 청년들에게 한국의 기회를 전해주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한국에서의 2년을 되돌아보니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었죠. 그렇게 먼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하니? 라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도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베를린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0.9%로 하향 조정된 지금 독일에 남아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독일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안나, 너는 정말 운이 좋았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실천에 옮길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한국의 IT 업계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만 해도 올해 개발자 채용을 30% 늘렸고 유럽 지사 설립도 준비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빠른 변화 수용력은 놀라웠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도입하고 시험해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죠. 독일에서는 한참을 검토하고 회의하다가 결국 도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대표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그 말처럼 한국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혁신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죠. 벌써 5명의 독일 개발자가 제 소개로 한국 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들도 저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 확신했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기회의 나라야.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어요. 열정과 실력만 있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곳. 바로 그게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독일에서 온 외국인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IT 업계에서 당당히 제 몫을 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매력 덕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성수동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요. 때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땅이 될 거예요. 2년간의 제 이야기가 많은 독일 개발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나 봐요. 매일 수많은 메시지가 제 SNS로 왔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영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2년 전 제가 했던 고민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첫째,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세요. 영어로도 업무는 가능하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회사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답니다. 둘째, 기술 스택을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한국의 IT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요. 셋째,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 공부하세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중요시해요. 이런 문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빠른 템포가 저희 장점이 되었죠.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어요. 실력만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이건 제가 확신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IT 기업들은 실력 있는 외국인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장밋빛일 순 없었어요. 업무 강도가 높고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했죠. 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많았답니다. 지금 독일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EU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달이면 저는 우리 회사의 유럽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양쪽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커다란 강점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라요. 이제 정말 아침이 밝았네요. 오늘도 전 이 활기찬 성수동의 거리를 걸으며 출근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겠죠. 더 큰 꿈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의 IT 개발자 안나가 전해준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기 어떠셨나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망하던 유럽이 이제는 오히려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꿈꾸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스타트업 문화, 높은 기술력,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네요. 특히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유럽을 따라잡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